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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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12일 첫 노래로 허동순의 꽃성에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첫 노래로 허동순의 꽃성에서 듣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오늘 날씨 보면 약간 좀 흐릿해요. 제가 날씨를 예보를 봤는데 비가 오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또 모르죠. 갑자기 또 이럴 때 갑자기 비가 훅 내릴지. 근데 일단 이번 주말 일요일에 비가 온대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다고 하니까 혹시 일요일 날 뭐 이렇게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잡아놓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우산 같은 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필 또 일요일 날 하필 이번 일요일 날 또 비가 와가지고 참. 좀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차서 이렇게 두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야암생활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미스라 뭐하니? 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 날 시간인데 깜짝 놀랐네. 이 문화의 날 시간에 오늘 또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조선 시대 때 왕들이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이게 무슨 상소문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실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운동할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격구와 투호인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이 격구와 투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존재 자체가 상징이자 규범이었어요. 왕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공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왕의 사생활이나 사적 놀이는 잊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도 있었고 노는 시간도 있었기는 합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왕의 놀이는 굉장히 활동적인 것이었어요. 일단 태조 이성계라든지 아니면 태종 이방원, 네, 이 같은 양반들은 틈만 나면은 매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매사냥을 자주 다니는 것은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비난이 좀 일어나가지고 점점 왕들은 어떤 사냥을 잘 안 하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방원 정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고려 출신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고려 시대 역시 이게 매사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활동적인 걸 많이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매사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왕의 놀이는
격구와 투호 그리고 활쏘기에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조선 왕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활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 사냥 같은 걸 잘 못하게 하니까. 네, 활이라도 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중에서 조선 초기의 왕들이 즐긴 대표적인 놀이가 격구라는 거예요. 격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약간 좀 그 골프채랑 비스무리한 봉을 가지고 공을 치는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격구는 타구 또는 봉희라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었는데 세조는 우리 선왕 때부터 겨울이면 격구를 하고 여름이면 투어를 했고 봄과 가을에는 격구를 했다. 아울러서 활쏘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했는데 조선 초기 왕들은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격구를 즐겼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워낙 더우니까 밖에서 활 쏘다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잠깐 할 수 있는 투어 같은 거 잠깐 던지고 오거나 뭐 요 정도 했겠죠. 어쨌거나 이제 그런데 이 격구를 굉장히 즐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 왕조의 개국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태조 이성계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그 고려 말에 함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 개경에 처음 간 때가 이제 22살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공민왕 시절이었어요. 네, 굉장히 좀 놀랍죠. 네, 어쨌거나 그 공민왕 시절에 그 쌍성 총간부라고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거기에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되찾을 때 우리 영토를 되찾을 때 이성계의 아버지이자 그 장군이었던 이자춘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공민왕이 이제 이자춘을 개경으로 불러가지고 위로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성계도 왔던 겁니다. 공민왕은 이제 이자춘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한편 개경에 집도 한 채 줬어요. 네, 아울러 아들 이성계와 함께 개경에 머물게 했는데 어느 해인가 단오절을 맞아서 공민왕이 궁궐에서 격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의 격구는 말을 타고 하는 거였거든요. 말을 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골프채 비스무리한 거 갖다가 이제 공을 이제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좌우로 편을 나누고 했습니다. 경기장 중간에 공이 놓이는 순간에 양쪽 선수들은 말을 타고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공을 다투는 뭐 그런 거였는데 공을 획득한 선수는 말을 탄 상태에서 그 봉으로 이제 공을 몰아가지고 상대의 골문에 넣었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온갖 기술을 뭐 사용하는데 사실 그때 이성계가 이 격구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에 가까운 기마술과 격구 실력을 자랑해서 공민왕과 개경 시민들은 전대미문의 실력이라면서 경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축구라고 친다면 이성계는 뭐 호날두나 메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치면은 네. 그리고 뭐 다른 걸로 비유하자면 뭐 피겨 스케이팅 예전에 조금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연아 같은 느낌이랄까? 네. 어쨌거나 굉장히 좀 놀라운 실력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격구로. 조선 초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격구에 쓰이는 봉의 모양은 숟가락이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제가 이거를 저 어디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어디 그 박물관에 제가 갔었는데 이 격구 그 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숟가락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길다랗고 큰 숟가락처럼 생겼어요. 네. 그거 요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핸드폰으로 한번 격구라고 검색하면은 웬 말 탄 사람이 이게 긴 숟가락 가지고 이게 막 장난질하는 그런 사진 나오는데 그 이제 숟가락 같이 생긴 게 그 격구에서 쓰이는 봉입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 숟가락처럼 생겼는데 아랫부분의 크기는 손바닥만 해요. 어른 손바닥만한.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그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물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봉의 자루 부분은 두꺼운 대나무를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공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네. 만호를 쓰기도 했는데 크기는 계란만 했습니다. 네. 공을 넣는 구멍은 주발만하게 팠는데 이곳을 와아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치는 방법은 뭐 서서 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했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말을 타고
쳤으니까 그 말을 탄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길다란 숟가락으로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막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말에서 내리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하면서 이게 점점 변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를 보면은 진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때 뭔가 그 격구를 사실 왕이 그 가만히 앉아 있기면 좀 심심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성계라든지 뭐 이방원 이런 아저씨들은 사실 앉아 있기보다는 뭔가 움직이는 활동하는 걸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방원은 그 이성계 따라다니고 그랬으니까 뭐 한 세종 때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별로 안 움직이고 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책 보거나 아니면 이제 상소문 올라온 거 이제 뭐 이게 도장 찍거나 아니면 신하들이랑 말싸움하거나 뭐 그랬을 텐데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격구라는 거라도 있어서 그나마 좀 생면영장의 꿈을 실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좋은 거 많이 먹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은 없던 병도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오래 살겠다고 조선 왕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낙원 그리고 류원정의 심지 황치열 은하의 반딧불이까지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Yeah. Do you feel me? Come on. Do you feel my body, my heart, my soul?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싸이의 낙원 그리고 류원정의 심지 황치열 은하의 반딧불이까지 이렇게 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격과 투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 왕조가 건국되고 성리학이 확산이 되면서 격구는 점점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성리학자들이 놀이와 무예를 부정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격구는 왕의 놀이로서는 점점 쇠퇴했어요. 왜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논다라는 의미가 뭔가 이제 한량처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바로 성리학의 그 이상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그 무예라든지 싸움 같은 거 이런 것들 역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천대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힘쓰는 거를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그 시각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조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약간 좀 그 한 500년 정도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성리학의 뿌리가 아주 깊게 붙어서인지 뼛속까지 그 성리학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의미가 아직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조금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격구가 이제 이 성리학자들의 어떤 인식 때문에 좀 쇠퇴하면서 그 대신에 투호가 권장되었습니다. 투호는 그 화살 같은 거 있죠? 네, 그 던지는 거, 그거를 항아리 모양의 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 넣는다라는 걸로 이제 한자로 이제 투호. 네. 호에는 둥근 항아리 모양의 원호와 네모 항아리 모양의 방호가 있었는데 투호는 예기라는 책에도 실려 있는 굉장히 유교적인 놀이였어요. 이에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서 투호는 왕실에서뿐만 아니라 양반가에서도 유행하는 어떤 그 상류층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뭔가 골프 같은 느낌이죠. 네, 막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뭐 이게 뭐 김 회장 뭐 골프 한번 치지, 뭐 필드 한번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김진사님 뭐 해질녘에 저희 집에서 투어 한번 때리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그런 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는 어쨌거나 이제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투호는 잔치에서 그 주인과 손님이 어떤 기회를 겨루던 예법이었다고 합니다. 투호 준비를 마치면은 주인이
손님한테 저에게 부러진 화살과 못생긴 호가 있으니 청컨대 그것으로서 손님을 즐겁게 그리고자 합니다라고 청을 하면은 손님은 선생에게 맛있는 술과 좋은 안주가 있어서 제가 이미 대접을 받았는데 또 거듭 즐겁게 해주신다고 하니 감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주인이 구부러진 화살이요 못생긴 호이니 사양할 것이 못되어 감히 굳이 청합니다라고 하면은 손님이 저는 이미 대접을 받았는데 또 즐겁게 해준다고 하니까 역시 또 감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또 사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또 뭐 요청을 하고 또 손님이 이제 그 사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손님이 이제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투호로 뭔가 이제 예를 다해서 어떤 유교적인 놀이로 이제 그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뭔가 보여주기식이 굉장히 심해요. 네, 막 사양의 미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권장하고 내 걸 이제 베풀고 남이 나한테 뭔가 해주면은 좀 사양하는 네 그런 이제 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이제 풍습 같은 거,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투어에서도 역시나 드러납니다. 막 계속해서 뭐 이게 투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전 감히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또 투어를 하다니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전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되게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모습이지만 사실 그거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내가 짜증나는데 굳이 내가 이걸 또 권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억지로 웃으면서 이게 막 권하고 그러니까 좀 짜증났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뭔 얘기가 다 있거든지. 네. 어쨌거나 이처럼 투호는 예법을 중시하는 대단히 유교적인 놀이였어요. 조선 건국 이후에 격구 대신에 투호가 왕의 놀이로 권장되는 것은 그만큼 왕 역시도 유교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은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이제 공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다 이제 받아 적잖아요. 이게 뭐 이게 실록이나 이런 데 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교 국가니까 왕 역시 유교적인 놀이, 네, 쉬더라도 유교적으로 쉬어야 돼요. 참 진짜 피곤했을 것 같아요, 왕들. 네. 근데 이제 그 격구가 사실 우리 세종대왕 형님께서 세종대왕 형님이라고 하기도 조금 뭐하네. 세종대왕 님께서 또 굉장히 즐겼던 놀이라고 해요. 그 세종대왕님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세종대왕님의 사인이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당뇨병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님이 유일하게 즐겼던 운동이 바로 이 격구라고 합니다. 네, 그냥 틈만 나면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운동을 하면은 격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격구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그나마 세종대왕님이 오래 산 게 아닌가 싶어요. 왜 항상 세종대왕님이 항상 책 읽고 뭐 이렇게 상소문 뭐 이렇게 하고 신하들이랑 토론하고 이제 머리 써가지고 이제 한글 만들고 뭐 그랬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서요. 거기다 이제 먹는 것도 고기 위주로 먹었으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그나마 격구라도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오래 사셨던 거지. 만약에 격구라도 안 했고 정말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만 읽고 이게 막 국정 운영만 했으면은 진짜 그 단명하셨을 수도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옛날에는 그 왕들이 뭐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백성들의 모범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였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뭐 이렇게 노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뭐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놀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죠. 웬만한 거는 법의 그 틀 안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와야 되는데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희 야암상가시장 선진시장 견학일 가잖아요. 일요일 날에 다음 주 23일 다음 주 일요일 날에 가는데 선착순 70명이라고 합니다. 네, 가실 분들은 저희 상인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인회 회원에 한해 가지고 점포당 최대 2명까지 참가할 수가 있대요. 네, 요거 잘 확인하시고 가시고 가는 곳이 보니까 울진시장 가고 성류굴. 야, 성류굴 좋은데.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여행을 떠나요였나요? 네, 몇 달 전에 그 성류굴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가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긴 되게 뾰족뾰족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좀 날씨가 좀 서늘하니까 여기 동굴이라서. 그리고 삼척의 명소 해신당 생태공원이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도 좀 괜찮대요. 네, 구경하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괜찮다고 하니까 뭐 재미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선착순 70명이라고 하니까 빨리빨리 저희 상인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참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조은성의 곤배령, 이재현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묘한 분위기의 샹송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합니다. 이 샹송이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그 샹송이 이제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또 한 번의 어떤 커다란 전기가 마련이 됩니다. 바로 라디오 방송과 레코드의 보급이 이 샹송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중문화로서의 커다란 파급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성 영화나 아니면 유성 영화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키 영화는 샹송의 커다란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배우로서도 이제 활약했던 시기인데 토키 영화의 주제가로 대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가수로 티노 로시가 있고 영화 마리넬라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그는 코르시카 출신으로 샹송계의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 리메이크 버전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라멀, 그러니까 이제 바다라는 노래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았나요? 그리고 정겨운 프랑스 등 수많은 샹송 명곡을 남긴 샤를 드레네는 재즈의 요소를 도입해서 샹송의 음악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잊을 수 없는 명인으로 장자블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1936년 샹송 무대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당시 기계의 도움으로 목소리를 확대하는 것을 가수의 수치로 여겼던 그 청중들을 놀라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가수가 마이크를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오히려 없으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과거에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아무런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했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이크로 내 그 가수의 목소리를 좀 키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인식을 무너뜨린 가수가 바로 이 장자블롱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샹송의 고전적인 명곡 나를 보내지 않고 떠나간 당신 그리고 그 기다리겠어요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장자블롱은 미국의 크루너적인 창법을 도입해서 프랑스의 빙 크로스비로 불리면서 좀 부드러운 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 역시 그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그 변혁이 있었잖아요. 세계 대전도 있었고, 그 이제 그 상업화로 인해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 기계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막 그랬던 때에 샹송의 그 뭔가 그 세계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이때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또 저희 샹송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밋빛 인생 그리고 오샹젤리제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샹송 듣고 왔습니다. 장밋빛 인생 그리고 오샹실리제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샹송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샹송의 여왕 에디트 피아프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한 50년 정도가 되었는데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파리의 거리를 떠돌다가 세계의 가슴을 흔든 최고의 가수로 변신해서 영원한 파리의 연인으로 기억되는 에디트 피아프의 삶은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모습을 좀 많이 보입니다. 네. 술과 약물에 좀 찌들어가지고 그 비록 좀 말년은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노래에 담아놓은 감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좀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사랑으로 기억되는 복싱 챔피언 마르셀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비롯해서 이브 몽땅 그리고 조르주 무스키 등 그녀가 샹송계로 이끌어서 사랑하면서 지나쳤던 많은 사람 남자들과의 사랑 이야기도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음, 음. 30년대의 다양한 음악적인 성과들과 함께 다져진 현대적인 샹송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에디트 피아프가 등장하면서 50년대를 지나는 동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쌓인 빛나는 전통과 매력을 드러내면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자크 프리베르의 시에 곡을 붙인 고엽의 주인공 이브 몽땅을 비롯해서 사색적인 분위기로 샹송의 멋을 전했던 줄리에트 그레코의 음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짙은 문학성과 예술적 깊이가 담긴 작곡가들을 남긴 자크 브릴과 조르주 브라상은 샹소니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거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독한 음유시인으로 세계 음악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다가 한 3년 전 2013년 세상을 떠난 조르주 무스타키나 아니면 실존주의와 염세주의를 넘나들면서 철학적인 가사로 깊이 있는 노래를 남긴 레오 페레 역시 프랑스 샹송의 전통적인 면모를 유지했던 잊지 못할 샹송 거장으로 손꼽을만 합니다. 네. 사실 뭐 샹송 하면은 그 흔히 뭔가 이제 있는 집, 뭔가 이제 고풍스러운 분들이 듣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재수 없는 노래라고 할 수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샹송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트로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물론 약간 조금 그 장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나라의
그 스며들어 있는 어떤 정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온전히 딱 잘 들어가 있는 노래가 프랑스에는 샹송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트로트 그리고 저쪽 뭐야 저쪽 스페인이나 이런 저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뭐 보사노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샹송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샹송을 한번 좀 얘기해드려 봤는데 그냥 가끔 아까 그 굉장히 유명한 샹들리제 같이 유명한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그냥 들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샹송을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샹송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사랑의 찬가 그리고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두 샹송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샹송 네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좀 좋네요. 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그리고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두 샹송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격구와 투호 그리고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샹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날씨가 조금 좀 흐릿흐릿하긴 하지만 네 이제는 네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반팔 못 입어요. 네 이제 긴 거만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또 그 많이 약간 좀 울적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약간 가을을 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괜히 이런 날씨가 되면은 뭔가 내가 뭐 했나 약간 이런 회의감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조금 나이 있는 사회 초년생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들어간 그래 아니면은 뭐 군대를 그 전역하고 좀 있다가 뭐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한 20대 한 후반 정도의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간 그런 분들 아니면은 뭐 일찍 사회생활 시작했지만 뭐 그렇게 큰 뭔가 이제 성과는 내지 못한 네, 그런 분들이 괜히 또 이런 날씨가 되면은 계절도 10월 달이라서 올해 1년 동안 내가 뭘 했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돈을 이거밖에 못 모았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좀 그 뭔가 우울해하거나 아니면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날씨가 되면 부쩍이나 그래 좀 그렇지 않았으면은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도 모두 잘 해내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운이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게 물질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연의 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 지금 하시고 있는 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지 마시고 느낌표만 던지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옥산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힘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없이